대통령에게 보고된 개헌 자문안에 헌정사상 최초로 지방분권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분권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구시의 어설픈 폭설 대처에는 대구시의 안일함이 있었습니다. 기상청이 이런 기상이변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가 파견을 제안했지만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의 여행사가 난립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행사 설립을 손쉽게 해준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을 해임시키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위임해줄 소액주주들을 찾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지난주 폭설이 내렸을 때 제대로 대처 못한 대구시의 서툰 행정이 도마에 올랐었죠. 이 엉터리 행정을 쫓아가 봤더니 처음부터 안일한 대응이 있었습니다. 기상청이 잦은 기상이변에 대처하기 위해 대안까지 마련해 대구시에 제의했지만 대구시가 필요 없다며 무시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체 대처 능력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12월 22일 14개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기상 전문 지식을 갖춘 방재기상지원관을 파견할 테니 지자체가 기상이변에 적절히 활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인력과 비용까지도 기상청이 부담합니다. 이런 제안은 2015년부터 방재기상지원관을 활용해 큰 성과를 낸 서울시 같은 지자체의 확대 요청에 따른 겁니다. 서울시는 효과가 크다며 활용하는 전문가가 바뀌지 않으면 더 좋겠다고 요청까지 합니다. 이미 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효과까지 검증된 방재기상지원관 파견 제의를 대구시는 무대응으로 놓쳐버립니다. 문서 서울에서 일괄적으로 방역단체한테 근데 그때 이제 경북도에서는 회신이 왔었고요. 그다음에 그 대구시에서는 그때 뭐 바빠가지고 아마 그러셨는가 본데. 여기는 회신하는 얘기가 없는데 뭐 그래요. 하는데 협조인께 우리한테 협의하러 오면 우리가 저걸 숙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는 지난 2014년부터 자체 예보 자문관을 채용했고 지난해에는 2명으로 늘렸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일선 시군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에 보도가 나간 뒤 대구시는 대구기상지청과 협의해 방재기상지원관 파견을 비롯한 긴밀한 업무 협조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방분권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 개헌안 초안이 나왔습니다. 기대가 커서 그런 걸까요? 지방분권운동 단체들은 알맹이가 부족하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개헌 자문안은 5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주권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와 견제와 균형, 마지막은 민생 개헌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분권 정신이 헌법에 명시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개헌안에는 자치분권 이념이 새로운 국가 질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주민자치기관으로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과 재정, 조직에서 자치권이 확대됩니다. 지방정부 운영에서 주민 참여 기회를 넓혀 주민자치가 말로만 그치지 않게 했습니다. 지방분권 운동단체들은 이런 내용이 선언적 의미일 뿐이라면서 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방제 수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방분권을 요구한 내용에 상당 부분 너무 미약하고 약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분권형 개헌을 요구하는 마당에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정치권에서는 개헌안 내용은 그냥 두고 개헌 공방만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에 대해 정치권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고 지방분권을 요구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정부의 개헌안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미투 운동이 유난히 우리 지역에서 조용한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성단체들은 보수적인 지역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미투 운동의 익명성을 보탠 붉은 편지 쓰기 운동이 지역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미투 운동이 저조하지만 그건 성폭력 같은 문제가 지역에서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여성단체는 보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가 SNS 익명 게시판에 성범죄 폭로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글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다만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겁니다. 이런 거 충분히 많죠, 주변에. 많은데 의식을 잘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피해가 공개될 경우 주변 관계가 힘들어지고 지지를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당해도 사실 같은 여자한테도 좀 말하기 힘들고 참고 넘어가면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대안은 익명의 미투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붉은 편지 운동.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붉은색의 종이에 피해자와 목격자, 지지자들의 이야기를 공개해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목격자가 편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 미투 운동하면 큰일 나겠네 정도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왜 성추행이나 성희롱 피해가 피해 경험자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지 함께 숙고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자기를 꼭 드러내지 않더라도 미투 운동의 정신을 이어가는 좋은 보완책으로 붉은 편지 쓰기 운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의 여행사가 1,000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좁은 시장을 두고 출혈 경쟁까지 하며 다투다 보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행사 직원들이 회사 대표가 4대 보험조차 떼먹었다며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여행 상품을 팔아놓고 일방적으로 여행을 취소시켜 무리를 일으킨 바로 그 여행사입니다. 손님들 모시고 나갔던 경비들 같은 것도 지금 제대로 지금 못 받고 있고 4대 보험도 지금 내지 않았다는 말이죠. 공제는 하고 가입을 안 해주고 여행 상품을 조금이라도 싸게 판 출혈 경쟁 결과입니다. 얼마 전에는 다른 여행사 대표가 고객 돈 수억 원을 챙겨 도망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심지어 마이너스 행사까지 하다 보니까 옳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행사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데다 설립마저 쉬워져 난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설립이 너무 쉽게 돼 있어 지금. 그래서 돈 3천만 원 갖고 가면 뭐 누구든 설립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뭐 돈 괜찮아. 이거 잔고 증명만 띄가면 되니까 뭐. 대구의 여행사는 해마다 늘어 1,000개에 육박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내수를 살린다며 자본금 충족 요건을 절반으로 낮춘 것이 난립을 불렀습니다. 대구시도 부작용을 알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옛날에 했던 말은 뭐 또 심사도 하고 해가지고 규제에 많은 사람 다 철폐됐잖아요. 철폐가 이제 자유업으로 자유업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여행업계 내부에서는 과거처럼 허가제로 되돌릴 수 없다면 설립 요건만이라도 강화해서 무분별한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여행사를 선택할 때 싼 가격과 함께 믿고 맡길 수 있는 규모를 갖췄는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받은 결과 대구시장 후보로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재수 전 농림부 장관, 이재만 전 최고위원과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신청했습니다. 기초단체장은 29명, 광역의원은 80명, 기초의원은 133명이 신청했습니다. 기초단체장에는 남구에 6명이 신청해 가장 많았고 달서구와 달성군에는 각각 5명이, 서구와 북구에는 현 구청장이 단독으로 신청했습니다. 50여 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대구은행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대구은행 주주총회에서 대구은행장 해임을 목표로 주주 권한을 맡겨줄 소액 주주들을 찾고 있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권한을 위임받은 뒤 불법 비자금 조성과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 각종 비리에 책임이 있는 박인규 행장에 대해 해임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는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은행 임원들이 반성과 사퇴 없이 주주총회를 통해 지배체제를 구출해야 한다며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고장을 일으킨 울진 한울원전 6호기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어제 새벽 한울 6호기 급수펌프 고장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 입회 하에
펌프와 주변 장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고장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한울원전에서는 어제 새벽 2시 24분쯤 급수 펌프가 고장나 원자로 출력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는데 지난 1일에는 한울 6호기의 쌍둥이 원전인 한울 5호기의 급수 펌프가 고장나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임범석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와의 인맥을 사칭해 업체 세 곳으로부터 1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1,9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고위 공무원을 동원해 석탄 부산물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경주 모 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았고 법적 분쟁이 있던 업체 대표에게 검찰을 통해 사건 처리에 도움을 주겠다면서 4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재해복구비가 3배 정도 올라 지난 8일 폭설로 피해를 본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농작물이 살아있을 경우 지급되는 농약대는 헥타르당 30만 원에서 168만 원으로 올랐고 농작물이 죽었을 때 지급되는 돈은 410만 원으로 올라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피해 최종 집계는 오는 23일까지 마무리돼 이달 말 정부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다음 달 초 복구비가 농가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재활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재활병원이 경북 지역에 처음으로 경산에 들어섭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 등 100억 원이 투자돼 경산시 평산동에 건립되는 경북권역 재활병원은 경북대학교 병원이 운영하며 150병상 규모로 건립됩니다. 경북도 등은 재활병원에 뇌졸중과 뇌손상 재활클리닉 등을 갖추고 내년 12월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2018 전국 유림 총화대회가 대구 육상진흥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한시 백일장과 선비차 시연, 한문 경전 성독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 오늘 총화대회에는 전국 유림과 향교, 서원과 유도회 등에서 4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오늘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였던 김창숙 선생 등이 성균관 유도회를 만든 지 72년이 되는 날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90일 전인 오는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 그리고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 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나 선거 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통장이나 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등도 15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어제 오후 1시 10분쯤 상주시 서곡동의 한 주택에서 74살 이모 할머니가 자신이 3년째 키우던 도사견에 물려 숨졌습니다. 이 씨는 집 앞마당에 개 사육장에 사료를 주러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서가 마취총으로 도사견을 쏜 뒤 구출했지만 숨진 상태였습니다. 상주시는 주인을 물어 숨지게 한 개를 안락사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